안녕하십니까.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김원장의 손글씨 꿀팁. 유튜브 영상 맞춤 교재인 손글씨 교과서 제4강 한글의 국가대표 이자 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저는 감히 우리 한글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한자를 딱 집으라면 서슴지 않고 이자를 얘기합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 한글은 이자가 들어가는 그 세로의 모음이 들어가는 글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. 한 60% 이상 됩니다. 문장에서 말입니다. 그리고 이 이자에 쓰이는 이 세로액은 가로액 글자에서도 비영 비다시 글자에서도 짧은 세로액으로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국가대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. 이 이자 필법은 4강, 5강에서 다뤘는데요. 워낙 중요하니까 4강에서는 이응 쓰는 필법하고 세로액 쓰는 필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. 그리고 5강에서는 이자 한자를 정말 쓰는 법을 워낙 중요하니까 거기서 다시 이자를 잘못 쓰는 경우 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느냐, 거기에 대해서 필법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응 필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이응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. 시작을. 자,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? 이응은 자, 한시 방향. 요걸 한번,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,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. 이응에는 가운데 좀 넘어가서 약 한시 방향에서 시작하라. 45도 점을 찍어 시작하라, 이 얘기입니다. 자, 여기서 큼직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왼손 옆에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. 왼손. 그 다음 손 똑바로 잡았는지, 어찌게 이렇게 잡았는지 보시고, 자, 45도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. 찍어서 이 방향대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면 되죠.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됩니다. 천천히 가서 거기다가 딱 마무리 시켜주죠. 이게 천천히 가야 내가 원하는 만큼. 자, 이제 작은 거 써보겠습니다. 45도 점을 찍고 이렇게 그냥 시작합니다. 45도. 자, 45도 점을 찍고 갑니다. 45도 점을 찍고 이렇게 45도 점을 찍고. 좀 더 작은 거 해볼까요? 작은 건 뭐 아주 쉽죠. 실제 우리 글자에서 요만한 걸 합니다. 그러나 아무리 작더라도 45도 점을 찍어서 하면 좋은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. 왜 가운데에서 한시 방향에서 시작하느냐. 자,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누어서 시계로 따지면은 이렇게 이래 돼야 되겠네요. 1시, 2시, 3시. 그러니까 대략 1시 방향. 여기서 45도 점을 꾹 찍어서 이렇게 가는데, 글씨를 쓰는데 가운데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? 가운데 쓰면은 요렇게 가서 휙 돌아가서 요 부분에서 요서 요까지 누구나 잘 갑니다.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역으로 가는데 여가 힘들어서 자꾸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. 이렇게 요렇게 쓰는 분 많죠. 이렇게 많습니다. 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예 이게 안 맞는 분도 많습니다. 이게 이렇게 휙 돌리면 이건 더 안 되는 거고요.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한시 방향에서 45도 점을 찍어서 천천히 가서 마무리를 해주라, 이 말입니다. 이응이 들어가는 글자에서 이응이 모양이 안 좋다면, 아무리 글씨를 잘 써도 이응이 모양이 이렇다면 이 글씨가 잘 써 보이질 않죠. 어떤 분은 휙 빨리 가서 이래가 기주막에 이래 쓰죠. 이렇게 쓰죠. 아예 안 되는 사람들, 아예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이건 밑에서 위로 더 올라갔죠. 이건 역으로 갔죠. 한글의 모든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. 이거는 이제 이 마루를 넘겨서 쓰는 건데,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 이렇게 가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죠. 이렇게. 밑에서 올라간다고 말이 안 됩니다. 이렇게.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? 여기서 이만큼 가는 동안에 여기서 출발을 여기서 하면 뭐가 줄어든다? 요 역 구간,
역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을 이게 짧아지니까 쓰기가 수월한 겁니다. 이렇게 글씨가 힘도 있고 딱 동그래지죠. 흘림체 같은 거 쓸 땐 일부러 이래 쓰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자를 쓰면 이렇게 흘림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흔적을 일부러 남기는 겁니다. 이렇게 그게 멋이거든요. 물론 붓글씨에서 이제 붓글씨 이제 그 한글 그 흘림 거기서 나온 얘기지만은 이렇게 일부러 해줍니다. 이거는 그건 그때 가서 한 얘기고요. 지금 쓰는 이 정자는 왜 정자를 자꾸 제가 강조할까요? 정자는 글씨의 기초입니다. 기초. 운동선수가 달리기 맨날 하잖아요. 체력 때문에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를 잘 쓰려면 뭐 돼? 필력이 있어야 돼요. 필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필력이 정자에서 길러진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정자를 자꾸 강조합니다. 정자를 잘 쓰면 필기체, 흘림체, 그 외에 필체를 뭐든지 쓸 수 있습니다.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. 그래서 정자는 우리 한글의 기초이기 때문에 필력을 기르는 훈련 과정이다.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세로역 필법. 세로역 중요하다 그랬죠? 자, 올려놓고 봅시다. 한번 이론을 정리할까요? 펜자물 서도를 약 45도로 이렇게 약 45도로 이렇게 약 45도, 약 45도입니다. 그래가지고 꾹 눌러줘서 결국은 그 얘기가 뭡니까? 꾹 눌러주면 이렇게 눌러주면은 검지로 이렇게 눌러주면 그게 곧 힘점이요. 그 다음에 검지 위에서 이렇게 검지 위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. 거기 딱 받쳐지면 이게 받침점이요. 결국 펜 끝에서 작용점이 생겨서 힘이 전달되는데 똑같은 속도로 내려가라 이 말입니다. 자, 세로역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. 그 김원장 꿀팁 7가지 거서도 제가 언급했는데 세로역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점을 45도 점을 찍고 그대로 내려가라 이 얘기입니다. 제 얘기는 이렇게 45도 점을 찍고 그대로 45도 점을 찍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니까 머리가 저절로 생기죠. 이렇게 천천히 같은 속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,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말씀드립니다. 첫째, 머리를 이렇게 길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마라. 머리를 이렇게 길게 만들지 마라.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. 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냐면 그렇게 하면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자 시작점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것도 커지겠죠. 이렇게 한 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. 시작점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쓰겠죠. 이 머리가 이게 이렇게 머리를 일부러 만드는 듯이 자꾸 이렇게 쓰다 보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받침점 쓸 땐 이렇게 쓰겠죠. 이렇게 쓰겠죠. 이 커지면 이게 보기 싫어집니다. 니은 한번 써볼까요? 반자 한번 써볼까요? 이렇게 쓰는 사람들 다 반드시 이래 됩니다. 이래 습관이 들어오니까 이래 되죠. 이 니은이 한참 갑니다. 한참 가니까 니은 가짜니까 이게 자꾸 기어 나갑니다. 이쪽으로. 이게 습관이니까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점 찍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가라. 그냥 점 찍어서 수직으로 그 힘 그대로 내려가라. 힘 빼지 말고 내려가라. 힘 빼고 외웠습니다. 이래 찍어 놓고 힘을 빼고 달달달달달달 이래 내려가지 말란 말입니다. 이렇게 힘 줘놓고는 그대로 가늘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게 불안하죠. 핵이 똑바로 안 나오죠. 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. 끝을 빼쪽아일로 확 잡아 당깁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딱 출발하면 벌써 당길 생각부터 하지. 이러면 길이가 안 맞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, 이쪽으로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해서 안에서 싹싹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럼 그 사람 앞자를 쓰면 어디 쓰겠습니까?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씁니다. 다 이랬습니다. 낮자를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으로 자꾸 들죠. 이게 안으로 다 문장에서 이렇게 이런 것이 이 끝부분이 이래 처리된다면 보기 좋을까요? 밑에 받침 쓸 때도 아주 불편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글씨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냥 찍어서 끝에 와서 살짝
끝에 와서 살짝 들어줘라. 자, 여기 중요한 일 하나 있습니다. 이거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초록색으로 시작점을 보이십니까? 시작점을 찍은 후 일부러 머리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. 검지 끝으로 누른 힘, 이게 받침점입니다. 받침점에, 여기 받침점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힘을 빼고 긋지 말라. 요 두 가지, 머리를 일부러 만들거나 그 다음에 힘을 빼지 말고 세로액을 그어라.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. 다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자, 머리를 일부러 만들어 이렇게 내리거나 이거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받침점에 힘을 받아 놓고는 다시 힘을 빼서 빼는 거 보이죠? 힘을 빼서 들고 달달달달달 내려가,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. 그리고 또 끝을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어서 확 잡아 당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라? 자연스럽게 점을 찍어서 그대로 쭉 내려가다 끝에서 살짝 들어줘. 이게 처음엔 안 되죠. 물론 처음부터 잘 되면 뭐 얼마나 좋게요. 글씨 그래 쉬운 거 아닙니다. 뭐 글씨 막 우리 막 쉬운 같이 손글씨 어렵습니다. 이거 습관이잖아요. 그리고 이게 습관이, 좋은 습관이 몸에 배서 글씨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정말 필법도 잘 익혀야 되고요. 우리가 지금 하는 1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4강까지, 이제 4강에 와서 비로소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글씨를 쓰겠죠. 그 속에서 이제 필법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, 이 1강부터 정말 200강까지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거를 다 안고 가야 됩니다. 근데 앞에 했던 거 몰라서 잊어먹었다 그러면서 또 엉뚱하게 쓰고 엉뚱하게 쓰면은 그거는 평생 습관 못 고칩니다. 필체가 안 바뀌어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반복해서 영상을 들으시는 게 중요하고, 두 번째 들을 때는 제가 좀 이 경상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경상도 말에 좀 투박스럽고, 좀 저는 서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말씨면 부러워 죽겠어요. 그런데 저는 말씨도 좀 투박하고 막 사투리도 좀 나오고 이래 하잖아요. 저는 포항에 삽니다. 포항에. 뭐 포항에 고향은 아닙니다만은,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릴 때부터 경상도 살다 보니 경상도 말씨가 그래서 좀 늦고 이런데, 반복해서 볼 때는 영상을 1.5배 정도로 보면 됩니다. 저는 이 영상을 따로 편집하는 게 없습니다. 그냥 그대로 1배속으로 해서 그대로 유튜브에 올립니다. 보시는 거는 시청자님들께서 조절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익히시고 반복해서 써보시고, 어떤 이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, 그분은 오히려 1배속을 0.4배속으로 늦게 해서 그 말 늦게 하는 천천히 하는 그 속도대로 쓴대요. 이제는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 구입하셔가지고 교재에다가 제가 수업하는 그대로를 바로바로 써가면서 해보시면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그분은 뭐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이 글씨를 쓰시고 이제 하루 일을 시작하신대요. 정말 고마우신 분인데,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배속 같은 거를 좀 조절해 하셔갖고 다 개개인에 맞는 맞춤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고맙습니다. 다음 강의는 이제 한글의 국가대표 이자 필법, 두 번째 진짜 이자를 잘 쓰는 법을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또 고맙습니다.